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국방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KF-21을 40대 대량 생산하고 UAE와 KF-21 블라크 1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해군에서도 큰 역량 강화가 이뤄지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과 일본이 크게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최근 진수됐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우리 해양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역량 강화로 한국의 독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근 해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1월 22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과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는데요. 진짜 매년 지겹도록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서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월 2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격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매년 독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또 매년 80회 이상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도 출현하면서 독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해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대형 함정의 추가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게 강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0일 진수됐기 때문인데요. 이지스함은 수천 킬로미터 내 미사일과 비행체 수천여 개를 동시 탐지, 추적하고 특정 표적 수십 개를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요새, 신의 방패로 불립니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산 배치 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하며 조선의 성군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DDG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일 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배치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한명 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3 배치 1번함의 한 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제정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은 7,600톤급 세종대왕함, 서해 류성룡함, 율곡 2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함대 지탄 도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하는 MH-예순R 해상작전 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 작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 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 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 1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대왕함의 진수는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오는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되는데요.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과 함께 총 6척으로 전략기동함대인 이른바 독도이어도 함대여 구성도 가능해져 해상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로 해군의 항공작전 역량 강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규모가 사령 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항공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게다가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통합작전 능력도 향후 추가되면 다양한 해상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해군은 향후 항공전력 증강에 대비해 최근 부대 규모를 기존 전단급에서 사령 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15일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새로 창설된 해군항공사령부로 위임했는데요.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기존 부대에서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51년 4월 1일 해군 공창에서 시작한 항공반이 71년 만에 해군항공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해군은 어렵사리 항공기들을 확보하며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1951년 8월 25일 완성된 해군의 첫 항공기 해치호를 시작으로 우리는 해상용 항공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체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항공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군은 1976년 도입한 SE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링스 해상작전 헬기, UH-60 해상기동 헬기, P-3C 해상 초계기, 카라반 대공 표적의 인기, 그리고 가장 최근 도입한 AW159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하며 해상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항공 전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던 해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전 능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해줄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우선 잠수함 사냥꾼으로 알려진 P-8A 해상 초계기가 내년 말부터 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해상과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탐색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P-8A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P-3C와 비교해 순항 속도가 빨라 더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범위도 늘어납니다. 또한 해상에 투하해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탐지 수 있는 소노 부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표적에 대한 동시 처리 및 분석 능력이 증가해 탐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를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장착돼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P-8A가 도입되면 해상 초계기 전력이 현재 운용 중인 P-3C 16대에 더해 22대가 되면서 해상 초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신형 MH-60R 해상작전 헬기도오는 2024년부터 1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 헬기는 각종 탐지 장비, 어뢰 및 대함 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적 잠수함은 물론 함정을 공격할 수 있고 탐색 구조, 수직 보급, 그리고 특수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된 AW159 해상작전 헬기에 비해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 탑재 및 탐지 능력이 향상돼 해상작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해 헬기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소해 헬기는 해상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뢰를 공중에서 탐색해 제거하는 항공 전력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소해 능력을 바탕으로 특히 도입될 소해 헬기는 해병대가 도입한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정찰용 무인기도 2024년대 후반부터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정찰용 무인기는 구축함에 탑재해 기존 해상작전 헬기와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은 다양한 해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오랜 꿈을 채워줄 해군항공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해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은 자주 국방에 필요한 강력한 국산 전략무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수출 성과까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태국이 결국 짝퉁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는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태국 내의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산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호위함이 건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국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력 증강 문제가 급한 태국 입장에서는 성능과 평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다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태국에서 최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정 건조 업체들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 도입 사업이 무산된 태국에서 더 이상 해군 증강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위함 사업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태국 국방백서에는 새로운 호위함 도입 건조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 정식 입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룹이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마코 에이백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엔 한국 호위함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잠수함에 독일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태국이 차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6,3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 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 수출을 거부해 한동안 계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올해 하반기에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달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태국에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태국이 안전성 우려 문제로 극구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끈질긴 설득과 오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 해군이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태국 해군이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곤 하지만 곧바로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을 버리는 패로 여기고 결국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 마침 한국 방산업계가 태국 방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흘러가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화오션이 이번에는 태국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지난달 열린 태국 D&S 2023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시회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 등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을 전시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호위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댓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히고 있어 추가 수주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호 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울산급 배치 3호 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 계획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울산급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에 우리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급 배치 3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노트,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오션이 울산급 마지막 함정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에 태국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인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한화오션은 울산급 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해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태국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건 한화오션의 남다른 이력 덕분으로 그동안 한화오션은 고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면서 우리 해군력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한화오션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인 KDX1, 2, 3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인데요. 2012년 KDDX 개념 설계를 수행하면서 이지스함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냈고 이런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울산급 5, 6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으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태국에서 조바심을 드러내고 안달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이 7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과 같은 서해 2함대에 이달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 후 7개월여 동안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를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3일 2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해군에 따르면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톤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로 해상작전 헬기 1대로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함대 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선체 고정 음탐기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신형 천안함은 작전 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평가 등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력화 기간 중 승조원들은 함정의 모든 무기체계와 장비가 전투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작전 환경 숙달과 유형별 전투 수행 능력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손상 통제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작전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전투훈련은 적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부여해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투수행 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투훈련 중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등 동시 다발적인 복합전 대응 훈련을 비롯해 전투체계 팀워크 훈련, 손상 통제와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호위함이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을 적의 공중수성 수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든 군함을 의미하는데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해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 태국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만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엄립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자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하나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의 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 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아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A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탑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작아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L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장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가격 1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구자 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실내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구자 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의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구자 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구자 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구자 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산 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가 LAND 400 보병전 투차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팩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어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형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운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 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감자 테스트 준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투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솔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무란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 문한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차체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동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귀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인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 이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군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장감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군을 충족시킬 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는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 다른 분야 초고위 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만 언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AJ-7H 가망이 없자 플랜 B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AJAX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지는 것인데 하지만 AJAX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 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차 목서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AJAX의 개발 과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주 내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의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준포 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자 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AJAX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준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자 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